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니스트와 주식 빌드업의 머니버디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11층에 사람 있어요. 13층에 사람 있어요. 이러면서 나는 어디 특정 높은 가격에 물려가지고 고립되어 있다. 구조대 안 오나요? 뭐 이런 식의 인터넷 밈 같은 게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제 좀 상황이 구조가 될 것 같은 때에 그런 글들이 많이 보이고, 요즘같이 뭐 예를 들면은 이 카카오만 하더라도 여기 뭐 13층에 고립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지금 현재 56,000원이 돼 마이너스 50%가 넘는 상황이잖아요. 막 60, 70%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는 그 희망마저도 없어서 구해주러 오세요라는 글도 잘 안 보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늘상 그렇게 뭔가 좀 근접해서 구조가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구조하러 언제 오나요? 이런 내용들이 이제 자주 보이는 게 또 현실이에요. 이제 오늘은 좀 요 주제를 해볼게요. 좀 높은 가격에 고립되어 있거나, 좀 저번 저희 영상에서는 저희가 표류됐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주식을 하다가 이제 표류된 상태, 높은 가격에 물려서 그대로 이제 어찌할지 모르고 고립무원 상태로 표류되어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께 저희가 어떤 식으로 좀 관점을 바꿔야 되고 어떤 식으로 주식을 해야 되는지 좀 약간 조언을 드리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좀 오늘 카카오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이거 많이들 물려 계신 종목이잖아요. 요거로 만약에 앞으로 주식을 해나간다면 어떻게 하는지 좋을지도 이어서 좀 설명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네, 상황을 보게 되면은 뭐 비단 카카오뿐만이 아니더라도 이렇게들 많이들 하시죠. 괜찮을 때 매수를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면서 처음에는 야심차게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하다 봐서 열심히 만들어요. 그러면은 이런 정도의 흐름 박스만 보여지게 되면은 여기서 한 12만원 정도의 평단, 여기까지는 어찌저찌 다들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지금처럼 이 박스도 깨고 그 다음에 하락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모든 주식 투자 행위가 멈추게 되죠. 뭐 다른 새로운 종목을 투자하고 안 하고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종목 안에서는 여기서 그냥 멈춰버립니다. 좋든 싫든. 뭐 그런 상황을 좀 표류됐다, 고립됐다, 물렸다, 이렇게 많이들 표현할 수 있고요. 이때 표류됐을 때, 물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여기서 이제 좀 표류됐을 때, 고립됐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주가가 내 평단까지 올라와 주기를 기다리죠. 그래서 이거에 구조대 안 오나요? 이런 표현도 있는 거죠. 이거를 바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는 있죠. 하지만 가장 수동적인 방법이죠. 내가 해결해 나가지 못하는, 주가가 반드시 나한테 와줘야지만 해결 가능한, 이거를 그러면은 나한테, 투자자인 자기 자신한테 능동성을 좀 부여한다라고 생각을 조금만 바꿔주시면은 많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럼 나한테 능동성을 부여한다는 게 뭔지를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매수와 매도입니다. 매수와 매도가, 이 행위가 이 앞에서처럼 지속적으로 진행이 돼줘야 내 평단 12만원이라는 숫자가 바뀌어요. 바뀐다는 거는 지금 상황에선 내려간다는 거겠죠. 평단이 내려갈 수라도 있다. 매수와 매도를 안 하는데 평단이 내려갈 수 있을까? 가만히 있는데 변화될 수 있을까? 변화되지 않는다. 이거 먼저 생각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도 탔다가 이런 데서는 뭐 익절도 했다가 약손실권에서 뭐 매도도 하고 막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멈췄다는 얘기는, 12만원에서부터 멈췄다는 얘기는 하다 보니 더 이상은 이제 뭐 어느 시점 여기 어디선가부터는 자금이 끊겨버리는 거잖아요. 더 이상 이제 매수를 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 이 종목만 그러면 상관없는데 다른 것까지 다 물려버리거나, 요즘에 하다못해 부동산까지 떨어지고 금리까지 오르고 이자까지 오르고 그러니까 더 이상 돈이 없어가지고 매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니 매도도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 매도를 하려면 이제 말 그대로 구조대가 와서 12만원 이상으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나도 매도를 하고 다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마인드가 굳어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일리 있는 말인데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은 제가 생각할 땐 지친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쳐 있는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투자를, 행위를 지속하려면은 현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요 라는 말은 조금만 바꿔서 생각하게 되면은 돈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물려있는 주식도 돈으로 환산은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매도를 먼저 했다, 12만원에 물려있는데 내가 이제 추가 매수할 현금이 없다라는 거는 가지고 있는 비중에서 매도를 먼저 하게 되면 현금은 나옵니다. 그거를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되는데, 이 행위를 하기 싫은 거거든요. 아니면 무섭거나 이미 지쳐있고 힘드니까. 왜냐? 이거는 마이너스 매도니까.
손실이 확정되니까 네. 12만 원이라고 해도 거의 마이너스 막 4, 50%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거를 어떻게 팔어 지금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해도 되죠.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12만 원에 물려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중간에 막 요렇던 때가 있잖아요. 11만 원이었던 때, 하다못해 여기 막 8만 얼마였던 때, 막 이런던 때, 이때 이렇게 반등하는 이런 시점에 아 이때라도 팔았어야 되는데 지금 가격에 내가 5만 5천 원에 매도를 어떻게 해. 결국은 12만 원까지 안 기다리더라도 나는 지금 기다려서 여기까지는 기다려야 매도를 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하다못해 지금 6만 원을 기다려야 돼. 이렇게 하면 또 여기까지도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당장 매도를 계속 미루게 되는 그런 것도 이제 보편적 심리라서 이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런 생각들이 이어지면서 결국에는 나는 12만 원에 표류되어 있는 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라는 게 저는 이어지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보게 되면은 였다가 내가 돈을 추가로 넣을 수 있느냐? 없느냐? 정말로, 그리고 정말 넣을 돈이 하나도 없어.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대다수의 분들은 넣을 돈이 하나도 없어가 아니라 넣고 싶지 않다에 가까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거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밑빠진 독에 물 붓는다, 이게 부담이 된다,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은 비중이 내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올라갔는데 내 평단은 지금 되게 높은 상태인 거거든요. 근데 평단도 높고 비중도 높으니까 그냥 표류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다르게 말하면은 여기서 내가 능동성을 확보하고 이 종목이 주가가 해당 가격까지 구조대가 올 때까지 막연하게 그냥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거를 여기서 진짜 헤엄쳐서 빠져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조금 내주더라도 전량 손절하라는 것도 아니니까 이 비중이 줄어들면서 현금이 확보가 되고 이 확보한 현금으로 다시 평단을 내려주면서 결국에는 이 행위, 매수와 매도가 멈추지 않고 여기서 헤엄치면서 계속 이어져 줘야 된다. 저는 이 이야기가 하고 싶은 겁니다. 매수와 매도 행위가 멈춰지면 안 된다. 물론 힘들어서 중간에 잠깐 쉴 수는 있어요. 근데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은 완전히 다른 맥락이기 때문에 본인이 쉬어가는 건지 아니면은 완전히 멈춘 상태인 건지 그거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부터 방향이 정해져야 이 다음에 뭘 어떻게 하는데가 정해지는 거죠. 나는 지금 여기에 많은 돈이 물도 탔고 해가지고 물려 있어. 그리고 그 말은 막 여기 어딘가 이런 시점에서 여기서 좋아 보여갖고 사고, 여기서는 또 가격적 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서 막 물도 탔고, 여기서도 또 무리해서 물을 탔고, 그래서 결국 지금 한 12만원 정도까지 평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나는 한 요쯤이 좋아 보여서 여기서 되게 많은 액션을 했는데 이 기대를 깨고 이런 흐름을 맞으면 대부분의 분들이 감정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 기대치를 확 낮춰버리고 감정적으로 이제 분노와 짜증과 막 그런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더 이상 여기다 돈을 넣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크게 물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되기 전까지는 나는 그냥 장투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표류 상태인데 그게 그렇게 유익하진 않다. 이게 뭐 회복되면은 좋겠지만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 회복까지 너무 오랜 기간이 걸리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생각해보면 다 기회비용적 손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그거를 풀려면 이제 스스로 능동적으로 표류 상황을 극복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제일 먼저 중요한 거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다른 노하우 다 떠나서 내가 여기서 사고 파는 거를 멈추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부터 일단 먼저다. 지금 이 상황에서라도 나는 사고 팔 거야 라는 요 생각은 일단 좀 먹고 들어가야 그래야 뭐라도 할 수 있게 되는 거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중요한 얘기고, 그 다음에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는 게 그냥 쓸데없이 계속 사고 팔라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사고 파는 행위가 완전히 멈추면 안 된다,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해주시면 충분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어서 물어보려고 했던 건데 그럼 지금도 사고 파는 걸 멈추지 말라고요? 그럼 지금 팔아요? 나는 왜냐면 살 돈이 없으니까. 돈이 있는데 이제 감정적으로 싫어서 넣지 않는 분들의 경우에는 살 돈이 없으니까 나는 그럼 팔아요? 이렇게 말할 것이고,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이 넣을 때예요? 더 떨어지고 넣으면 안 돼요? 막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뭐 이걸 언제 사고 팔라는 얘기냐, 결국은 이거는 답 없는 얘기 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불만 섞인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단계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은. 너무 좋은 얘기네요. 너무 좋은 얘기고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답 없는 얘기다. 근데 답 없는 얘기에서 스스로 구조대가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답을, 오답을 정답인 것처럼 믿고 싶은 거죠. 이거는 바꾸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이 가장 못하는 게 이 합리적인 현명한 기다림인데 이건 것 같아요. 보통 기다린다. 일반 투자자들이 기다림을 선택하는 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 하고 싶지 않을 때 내몰린 기다림을 선택하거든요. 이게 표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잘하는 사람들, 고수들은 이 기다림을 선별적으로, 선택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지금 하는 것보다는 조금 기다려주는 게 낫기 때문에 이게 선택적, 전략적 옵션으로 기다림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에 자기 자신은 내가 지금 내몰려서 그냥 구조되어 올 때까지 단순히 기다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 매수와 매도를 이어감에 있어서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기다리는 건지, 이거를 자가진단을 해보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아요. 자가진단이 됐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필요한 거는 하나씩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돈이 나는 아예 없는데요. 이거 매수 매도 저도 하고 싶죠. 근데 지금 매수할 돈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오히려 쉽습니다. 뭐가 쉽냐? 이런 사람들은 그냥 매도가 먼저예요. 매수 매도가 이어질 때 매수, 그 다음에 매도, 매수, 매도, 꼭 이 순서로 갈 필요는 없다. 돈이 아예 없다. 그런 사람은 매도 먼저. 한 번 매도했더니 이것도 현금이 좀 부족한데요. 그럼 두 번 매도, 그 다음에 매수, 그 다음에 또 매도, 그 다음에 매수. 이렇게 이어져도 이 뒷부분부터는 매수 매도가 나오는 거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만 매도 조금 해서 현금부터 확보해라.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방향이 단순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거는 피해갈 수 없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현금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매도를 해서 현금을 만들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언제 어디서 매수를 할까, 이 부분이 고민이 될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매도를 했는데 그 다음엔 그러면은 언제 매수를 하나요? 이 부분을 정할 때 한 번에 저점, 46,500원이 저점이니까 나 5만원 정도 또는 5만원 내려가면 거기서 한 번에 매수 다 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차라리 이 위에서 열심히 파도를 타려고 했었던 행위처럼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했을 때처럼 여기서도 매수를 나눠서 분할로 각각의 가격대마다 매수를 좀 포진을 시켜 놓고 그것들이 올라가게 되면은 매도도 포진을 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계속 나눠서 행위를 여러 번 해주는 게 훨씬 더 좋다. 이런 행위가 쌓이고 쌓여야지 결국에는 이 12만원에 있던 표류되었던 내가 점점 밑으로 따라 내려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선뜻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일단 왜 이해가 안 되냐, 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서 왜 표류가 됐는지를 보면 여기서 이제 매수하고 매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가 여기 요쯤 되면 다시 좀 매수해야지라고 했다가 더 떨어져 가지고 이제 매수한 거보다 더 떨어져서 이제 물리게 되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기다렸더니 이렇게 돼 가지고 다시 올라오나 싶어서 여기서 매수를 했더니 안 올라가고 떨어져 가지고 뭐 여기서 무서워서 조금 약간 매도했더니 뭐 떨어지네? 그럼 다시 한번 매수해볼까? 근데 더 떨어져. 매수해볼까? 여기까지 이제 또 보게 되니까 여기서 또 매수하다가 또 떨어지고 막 이러면서 알게 모르게 다 틀리는 건 아니지만 어딘가에서 계속 엇박자 같은 게 나니까, 엇박자라고 하는 건 내가 사고 나면 떨어지고 팔고 나면 오르는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서 반복되고 여기서 반복되고, 그럼 여기서부터 반복 안 되리란 법이 있나?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주식을 못하는 거는 고점과 저점을 몰라가지고 계속 엇박자 나고 있는 건데 여기서 매수 매도를 하라고 하면 되는 건가? 나 그거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건데, 이런 생각들도 할 것 같거든요.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인데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접근 자체를, 이거를 A박스라고 해보고 여기를 B박스라고 해볼게요. 여기서 제가 이제 얘기해드리고 싶은 거는 A박스는 상대적으로 위에 고점 박스예요. 즉 주가가 고점, 거품이 좀 있거나 아니면은 훨씬 더 잘 나가서 핫한 상태, 좀 뜨거울 때, 그럴 때 박스인데 여기서 매매가는 뭐 꼬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B박스에서 마저 내 매매가 꼬인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그 정도다, 방금 질문하셨던 케이스나 아니면 그거를 걱정하는 분들은, 이 분들은 매매부터
다시 배워야 된다, 이거는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수영 자체를 할 줄 모르는데 표류됐던 내가 헤엄쳐서 나온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매매부터 다시 배운다, 이거는 좀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그래도 저는 좀 수영할 줄 아는데요, 매매할 줄 아는데요, 이런 분들이라고 하게 되면은 A박스에서는 주가가 어찌됐든 간에 하락이 좀 더 강한 흐름이다 보니까 매매가 좀 꼬일 수도 있고 물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매 자체는 할 줄 안다, 그럼 그 똑같은 행위를 B에서 해줘야 됩니다. 의지의 문제예요. 하기 싫어서 안 한 거를 해주기만 해도 B박스에서 여기서 스코어를 회복하면서 A박스에서 잃어버렸던 스코어를 회복해주는 행위를 여기서 만들어줘서 동점이 되고 역전이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매매를 할 줄 안다면은 A에서 하려고 했었던 매매를 B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설명을 거둘 겸 또 질문도 할 겸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 이 A 상황에서 뭘 하다가 물렸냐, 뭘 하다가 포류가 됐냐라고 이제 보면은 좀 이런 거일 것 같거든요. 여기서 요 지점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가는 거를 이제 봐야지라고 했는데 안 올라가서 이렇게 떨어지니까는 이제 물리는 게 이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표적인 상황일 것 같아요.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건 일어날 수 있어. 왜냐면 여기까지 못 가는 상황이 얼마든지 나오니까.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계속 여기까지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서 샀는데 가는 척 하다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가는 거를 보고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고점 돌파되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시점인 것 같아서 샀는데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하락 시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뭔가 더 엇박자가 더 많이 나는 것 같으니까. 왜냐면 A는 하다못해 이런 거라도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런 게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여기서는 내가 매매 스킬이 있더라도 더 어렵더라, 여기서 내가 못한다는 거가 매매 스킬이 없다라고 볼 문제인가요? 이렇게 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매매 스킬이 없는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할 줄 아는 매매가 없는 거구나, 근데 스스로 모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제 설명을 보태고 싶은 부분도 그 지점인데, 이게 참 주식 얘기가 어려운 게, 듣는 분들이 난 다 알아, 난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얘기를 듣는 경우가 많은데, 톡 까놓고 보면은 이제 다 하나하나 해부해 보면은 할 줄 아는 게 없는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너무 좀 많이 간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를 낮추는 자세로 좀 공부를 하고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물어보는 것도 있습니다. 한번 좀 자신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제가 그래도 B에서 좀 매수 매도를 적극적으로 하세요라고 했었던 케이스를 그냥 간단히 맛배기로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데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수익도 냈습니다. 수익 났어, 잘 됐어. 그래서 이런 데서도 한번 해보고 수익도 냈는데, 그러다가 물려가지고 여기서 추가 매수도 해보고, 그 다음 여기서 매도도 하고, 이래저래 하다가 여기서 다시 쌍바닥 눌림목 뭐 그런 거 생각해서 매수를 했는데 무너졌어요. 박스 무너졌네, 실패했네, 뭐 약간 이 정도 매매만 했다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매매를 섞어서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럼 이 안에서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를 할 거고, 이 안에서 박스 매매를 이어가는 데는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이 행위를. 단 이거를 매매 자체는 할 수 있는데 하고 싶어 하기 싫어, 이 부분은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왜냐, 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마이너스 실현손익을 찍어야 되고 내 평단이 눈에 보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걸 내가 굳이 해야 돼? 이거 해서 뭐가 득인데? 이게 득이 아닌 것 같은 착각 때문에 못할 수는 있어도 매매 자체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이거 해주는 게 득입니다 라는 것만 알아도 바로 맡길 수가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여기서 도대체 어디서 매수해서 어떻게 매도를 하라는 거야, 이 자체를 모르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지금 표로된 거 헤엄쳐서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할까, 당연히 그게 목적이겠지만 헤엄은 칠 줄 알아야 되니까 매매부터 배워야지, 이거는 피해갈 수 없는 순서인 것 같아요. 자기한테 필요한 순서를 좀 구분을 하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매매를 할 줄 안다라고 가정하게 되면, 여기서 언제 사서 어떻게 팔지를 놓고 볼 때 가장 좋은 관점은, 생각적으로 쉽지 않겠지만 그걸 위해서 노력을 해보세요. 그냥 여기서 내가 신규 매매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파도를 열심히 타보자, 그 생각으로 매매를 해보면 됩니다. 즉 다르게 말하면은,
제가 계속 수영 얘기를 했는데 헤엄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위에서도 고점에서도 헤엄치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표류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표류된 상황에서도 헤엄쳐서 나와야 되는 거니까 신규 매매한다라고 생각하고서 매매를 쭉 이어나가 보세요. 그 관점에서 그러면은 어디서 살까? 어디서 팔까? 어디서 살까? 어디서 팔까? 이거를 고민하면서 선택을 해나가면 됩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매수를 한 번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현금을 다 때려 넣는 거, 이런 것들은 하면 안 되는 건 당연하고요. 신규 매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매매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비중 나눠서 분할 매수하면서 계속해서 매수 행위를 해주고 매도 섞어주면서 가고, 이 매수와 매도가 끊기지 않게끔 그것만 계속 이어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12만원이라는 평단 표류되어 있었던 내 주가는 계속 밑으로 내려오면서 헤엄쳐서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 있잖아요. 주식을 그렇게 자주 사고 파는 거 아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잔돈은 벌 수 있어도 큰 돈은 못 번다. 이런 얘기가 되게 공공연하게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주식을 자주 사고 팔라는 얘기처럼 들리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 나는 비록 표류가 돼 있지만 난 지금 한 방을 좀 노리고 있어. 저점에서 물 탈라고 돈 많이 모으고 있거든요. 물론 여기 한 번에 매수를 다 모은 걸 넣는다는 건 아니에요. 특정 시점이 되면 그냥 큼직큼직하게 하더라도 이제 분할 매수해서 이 평단을 끌어 낮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왠지 이거는 그거보다는 좀 잔잔바리로 이제 사고 파는 그런 걸 하라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만약에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이게 이제 그게 오해인지 아닌지 알고 싶을 것이고, 그리고 스타일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지 않나? 뭐 자주 사고 파는 것과 큼직큼직하게 사고 파는 거의 차이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도 하실 것 같거든요. 냉정하게 그냥 냉정하고 임팩트 있게 말씀드리면은 자신의 재정 능력 차이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2만원에 표류됐다. 나는 12만원에 표류됐어.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야. 능력도 좋아.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김 실장 보트 하나만 보내 하면은 보트가 올 거예요. 그래서 이 표류된 사람 구해서 나가겠죠. 이런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 그래 이 정도에서 나 여기서 한 3천 정도 물려 있는데, 표류되어 있는데 보트 하나 띄우지 뭐 1억 매수, 이러면은 쉬워요. 쉽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한 다음에 또 만약에 이제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갔을 때 2억 매수하고 3억 매수하고 막 그렇게 핵이 띄우고 막 그럴 수 있는 분이라면은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쉽죠. 그게 된다, 나 이거 할 수 있는데 하신 분들은 고민 안 하셔도 돼요. 매매 전략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주식시장은 자본주의의 끝판왕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정말로 많다, 무한대로 많다, 만수르급이다, 그렇게 하시게 되면 그 자체가 전략이에요. 운동에서 체급이 깡패이듯이 돈이 정말로 많고 현금 흐름이 정말로 좋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는 약간 깡패급의 무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 정도 깡과 용기가 있고 그렇게 하시면은. 근데 왜 그러면은 이렇게 안 하냐라고 하게 되면, 냉정하게 3천 물린 사람이 1억을 아무렇지 않게 띄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면 많지는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을 겁니다. 1억까지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이거 만약에 또 물렸는데 그 뒤에 그럼 한 3억 띄우지 뭐, 이거까지 연속적으로 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겠죠. 그러면은 유한한 자금을 나눠 써야 되잖아요. 나눠 쓴다는 거는 1억을 한 번에 쓰면 좋겠지만 1억을 한 번에 못 쓰니까, 그러면 이 1억을 쪼개서 예를 들면은 1000만원씩 매매를 10번을 해줘서 1억의 매수 효과를 나는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보트 못 띄우니까 내가 맨몸으로 헤엄쳐서 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1000만원씩 10번 매수하는 거를 나눠서 여러 번 해주는 행위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 행위를 가지고 수익을 많이 낸다 못 낸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 수익을 낸다는 거는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비중 지켜서 그 다음에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때 얘기지,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그 전 단계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드는 게 먼저인 건데, 그 앞단이 안 됐는데 수익 얘기를 지금 논하는 거는 좀 순서적으로 안 맞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편견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돈이 많이 없으니까, 그래 나는 3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3천만 원 사고 3천만 원 팔고 3천만 원 사고 3천만 원 팔고 지금도 그런 걸 하라는 거구나 라고 이제 그렇게 듣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죠. 이 3천만 원을 여기 투자를 하더라도 어떻게 분할 매수를 하고 어떻게 분할 매도를 하고, 물려 있을 때도 어떤 식으로 지금 물린 상황에서 매수 매도를 하는지 3천 통으로 뻥뻥뻥뻥 이런 게 아니라 섬세하게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사고 팔고
팔고 사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거라는 거를 좀 이거를 좀 선을 긋고서 좀 이해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얘기하다 보면 계속 감정적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3천 사고 팔라는 얘기야? 이거 3천만 원씩 10번 하면은 3억 사고 파는 거랑 되는 거니까 아 그렇게 단타치라는 얘기구나. 그래서 잔잔바리 매매하는구나. 이렇게 또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해가 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 아니기 때문에 중심을 잡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얘기 정리를 해드리게 되면은 어떤 비단 카카오뿐만이 아니더라도 어떤 종목을 매매하면서 고점 상단에서 뭐 어떤 이유로든 간에 매매를 하다가 열심히 물도 타고 하다가 특정 시점에서 표류가 된 그 이후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반드시 매수와 매도를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 행위를 해주지 않게 되면은 주가가 그냥 내 본전 가격 올라오는 것만을 기다려야 되는 진짜 표류 상황이 오는 거고, 이게 올 수도 있겠지만 안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만 목매면서 기다리지 마시고 자기가 헤엄쳐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만약에 진짜로 이런 게 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 오히려 수익 극대화도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자기한테 능동성을 좀 부여하고 표류됐다라고 하게 되면 스스로 거기서 무인도에서 탈출할 줄 아는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여기서 매매 자체나 아니면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매매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고민도 해보시고 배울 생각도 가져보시고 저희 영상도 많이 봐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실력도 같이 키워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러분들 그 매매 노하우 경험 이것이 필요한데 혼자서 어렵다 그러면 저희 운영하는 클럽에 오세요. 거기서 함께 매매하면서 배우는 게 가장 확실하게 배울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진짜 알려드리기 싫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정말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거를 이제 듣는 분들이 소화를 못 하십니다. 경험이 일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그런 실질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오늘 케이스를 가지고서도 저희 클럽 회원분들께 만약에 설명을 하고 영상을 똑같이 만들어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실질적 케이스를 가지고. 근데 그냥 영상만 보시는 분들께는 그걸 저희가 해드리고 싶어도 선뜻 손이 안 나가고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매를 좀 해보시면서 배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똑같은 설명을 듣더라도, 아니 똑같은 설명도 아니라 그 이상의 설명을 들을 수도 있고 같은 설명을 듣더라도 더 많은 이해가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배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말씀 드리고요. 뭐 안 그래도 이제 여담이지만 저희 클럽 회원분들께는 간간히 저희가 이제 영상 외적인 부분 더 디테일한 설명이 들어간 영상을 별도로 제공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클럽에 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댓글란에 보시면은 클럽 가입 방법 안내해놨고 링크 걸어놨으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네, 오늘 얘기 잘 참고하셔서 지금 만약에 새롭게 어떤 특정 주식을 들어간다면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미 표류된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물린 주식을 가지고 있어서 괴롭다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일 테니까 내용 곱씹어보면서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끝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